때를 이어 왕후 자리를 두 번 남게 찬 우씨 왕후는 산산왕의 아내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구려를 호령할 만한 권력을 쥔 이 우씨 왕후도 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 고국 천왕 때에도 그리고 산산왕과 재혼한 지금도 우씨 왕후의 발목을 잡은 아킬레스건. 어머머머. 예상이 가. 뭐죠, 청아 씨? 하는 건 1급, 예. 임신이 맘대로 안 된다. 자식 문제. 네, 그거는 항상 왕후들의 그 고충 중 하나잖아요. 역시 우리 항상 여행을 떠난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문제가 그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요. 우씨 왕후는 산산왕이 즉위한 지 7년이 넘도록 왕자를 낳지 못했어요. 와, 근데 진짜 치명적이다. 사실 제가 추측하는 우씨 왕후님 같은 경우에는 가짜로 연기하고 어디서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다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해서는 가리지 않고 계속 해봤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답답한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우씨 왕후의 남편 산산왕이 묘한 꿈을 꿉니다. 태몽. 태몽? 야 이거 태몽? 밤에 꿈에서 하늘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소후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소후. 소후가 소후가 뭐죠? 자, 꿈에서 말하는 소후는요, 바로 작을소의 왕비후, 즉 후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 후궁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네. 그러니까 우씨 왕후가 아닌 후비를 통해서 아들을 본다는 거예요. 어머 하필 또 아들이야. 그러면은 후궁이 없는데 꿈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나는 어쨌든 후궁을 맞이하면 아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궁을 드리고 싶은데 안 한다고 선언했고 근데 꿈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난 받아들여야 돼라는 스토리잖아요. 야. 그죠? 와. 근데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근데 사실 지금 거의 그 예측들을 하셨어요. 그럼 우씨 왕후가 워낙 강경한 분이다 보니까 그냥 얘기했다는 그 난리 날 텐데 꿈에 하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내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의 약간은 한번 돌려서 하는 방식으로 그 옆에 눈빛 보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눈빛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걸 대신들에게 먼저 말을 해서 공론화를 만드는 거죠. 대신들에게. 근데 우 씨가 좀 무섭긴 무서웠나 봐요. 연우도 무서웠던 거예요. 네, 무서웠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꾼 직후 산산왕은 과연 후비를 드렸을까요? 바로는 못 드리지 않아. 네, 저 말하는 거 보니까 겁먹어서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드릴 거 그냥 그냥 꿈이니까 그냥 해본 말인데 꿈이야 하고서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러면서 너무 왕이 채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말하잖아요. 꿈에서 봤다고 아니 저기서. 왕비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꿈에서 하늘에서 절대 후비를 드리지 말라는데 라고 하면은 할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 네. 맞습니다. 후계자가 오랫동안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산산왕은 우씨 왕후를 대신할 후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야. 진짜 무서워. 근데 절대 대단하네요. 절대 왕비권. 산상왕이 우씨 왕후의 눈치를 이렇게 볼 정도로 그만큼 우씨 왕후와 연나부 세력이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산왕이 천신의 꿈을 꾸고 약 5년의 세월이 훌쩍 흐른 208년 11월 산산왕의 꿈이 실현될 만한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자, 그 시작은요, 바로 이 동물 때문이었습니다. 동물? 어? 하늘에 제사 지낼 돼지가 달아났다. 근데 이거랑 그 좋은 소식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자, 뭐가 있나 보다. 이리저리 날뛰던 돼지가 향한 곳은요, 다름 아닌 주통촌, 즉 술통을 만드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돼지를 너무 아리따운 여성이
미소를 지으면서 순식간에 잡았다는 거예요. 야. 돼지를 다스릴 줄 아는 여자. 야. 자, 그렇게 우리를 탈출했던 돼지는요, 관리의 손에 이끌려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누군가 급히 궁을 빠져나갑니다. 자, 궁을 빠져나간 이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연우 산산왕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급하게 산산왕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이 아름답고 기묘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산산왕이 뭐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날 밤 우시 왕후 몰래 궁을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어허. 그 새벽에 그 밤에 나갈 정도면 이건 반한 거예요. 또 맥적 썰었나요? 몇쪽 썰고 또 손가락 빼고. 플러팅 했나요?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아, 큰일 났다. 산산왕은 곧장 주통촌 여자의 부모에게 딸과 단둘이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를 요청합니다. 결국 여자 집안의 허락을 받은 산산왕은 방에 들어가 주통촌 여자와 마주하게 되죠. 여인의 이름은 놀랍게도 왕후가 될 여인이란 뜻인 후녀였습니다. 그렇게 후녀와 하룻밤을 보낸 산산왕은 자정 무렵 비밀스럽게 궁으로 돌아옵니다. 저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돼지가 그렇게 신성한 메시지를 좀 전하는 동물이라는 걸 모두가 좀 인지하고 있는. 그럼요. 고구려 시대에도 이미 가장 중요한 하늘의 제사 지낼 때 돼지와 사슴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는 하늘이 꿈에 나타났던 하늘의 계시를 안내해줄 길잡이였던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아이를 낳고 싶어서 왕이 모든 걸 다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돼지를 저로 몰아가지고 그쪽 집으로 가게끔 해서 제사하다가 일부러 풀어주고. 그러면은 우시 왕후님보다 더 머리가 좋으신 걸로. 그러니까 아니 너무 결국에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의심을 갖고 좀 지켜볼게요 제가. 예. 네. 그런데 약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산산왕이 놀라 까무러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왕후가 질투하여 몰래 병사를 보내 죽이려고 하였다. 그 여자가 듣고 알게 되어 남자 옷을 입고 도망에 달아다니 추격하여 해치려고 하였다. 우시 왕후가 산상왕과 주통촌 여인 후녀의 만남을 알아버린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네. 지금 이후 우시 왕후가 보낸 병사들과 후녀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죠. 혹시나 임신이라도 하거나 그러면. 근데 전 또 여기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상태가 조선시대 때였으면 큰일 나잖아요. 왕비도 질투했다고. 근데 그 얼마나 강했으면 그렇죠. 그게 좀 가능했을까 오호, 좋아요. 싶어요. 자,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우시 왕후가 보낸 군사를 피해 도망간 후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와, 살았을까요? 살았을 거예요. 아니, 전 아, 죽었을 저는 것 같아요. 죽었을 것 끝까지 같아요. 죽었을 것 이 같아요. 무조건 살았어요. 안타깝게도 네. 멀리 못 가고 잡힙니다. 아. 잡히는데 근데 아직 죽진 않았어요. 알았어요. 잡히기만 하고. 잡히기만 해서 살아날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살았나요? 목숨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순간, 벼랑 끝에서 비명처럼 소리친 후녀의 말에 칼을 빼어들던 병사들은 손을 움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사들을 멈추게 한 후녀의 충격적인 외침. 대박. 자, 무슨 내용인지. 대박. 와, 이거 왔어요, 지금 우리 왔어요. 드라마 많이 본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드라마 마지막 끝나기 3분 전. 그 기록을 함께 보시죠. 너희들이 지금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냐 왕후의 명령이냐? 지금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실로 왕이 남겨준 몸이다. 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왕의 아이도 죽일 수 있겠느냐? 야, 그래도 그 위기의 순간에 딱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이게 딱 그 말 하네요. 나를 죽인다면 왕의 후손까지 죽인 것이다. 엄포를 놓은 겁니다. 못하죠. 네, 깜짝 놀란 병사들은 무기를 거두고 철수합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후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우씨 왕후가 알아버렸습니다. 게다가 후녀가 낳을 아이가 만약 아들이라니 이거 산상왕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씨 왕후 자신의 입지는 물론이고 연나부의 입지까지 거세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씨 왕후의 냉철함이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되게 괴롭히지 않을까요? 내가 이제 손 쓸 수 없는 단계여서 후궁 책봉을 받았다. 그럼 미친 듯이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데 더는 후녀를 건드리지 마시오. 드디어 등장했다. 더 서운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는 후녀를 건드리지 말라는 산상왕의 말. 이 말은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후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제는 맞습니다. 왕의 아이를 임신한 그 후녀를 궁왕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뒤 우씨 왕후는 당당하게 입궐하는 후녀의 모습을 두 손 놓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잖아요. 어허. 조금 가까이서 더 괴롭힐 수 있는 기회가. 우씨 왕후라면 예은 씨라면 예. 저라면요? 저는 이왕 어차피 들어왔더라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오히려 적이 아니라 하나가 되려고 했을 거예요. 저라면. 자, 그렇게 후녀가 궁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9년 9월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궁 안에서 터져나옵니다. 우렁차요 또. 아, 야, 어떻게 이게 좀 나왔다. 드라마처럼 또 이렇게 되나. 하늘이 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구나. 와. 산상왕은 재위 13년 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와. 이거는 아들을 출산한 후녀는 정식으로 산상왕의 후비로 기록됩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 교체. 교체는요 5살이 되던 213년에 왕태자로 책봉이 됩니다. 와, 바로 되네요. 5살에. 네. 그 조선 시대는 그렇게 후궁이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입양을 하잖아요. 네. 정실 부인 쪽으로. 네. 고구려도 그렇게 다 했나요? 그때도? 기록상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네. 아마도 그런 제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다만 그 왕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소우는 소우대로 그냥 후비였던 것 같고 이런 상황을 추측해 봤을 때 산상왕은 후녀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우씨 왕후와 모종의 합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그때부터는 약간 비즈니스 관계인가요? 네. 우씨 왕후의 어떤 영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모종의 합의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227년 5월 우씨 왕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바로 우씨 왕후의 두 번째 남편 산상왕이 31년의 재위를 끝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이제 그 산상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교체. 그 교체는 훗날 이렇게 불립니다. 동천아. 바로 고구려 제11대 왕 동천왕입니다. 그럼 우씨 왕후. 동천왕 즉위 이후 우씨의 왕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왕이 타는 말의 갈기를 자르게 하였다. 시종을 시켜 식사를 올릴 때 일부러 왕의 옷에 국을 엎지르게 하였다. 이거 그 우씨 왕후가 한 거죠? 네, 좀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우시 왕후는 후녀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여전히 속상하고 못마땅했나 봅니다. 근데 왕태후가 됐다고 해도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왕태후의 위세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런 돌발적인 행동으로 동천왕을 좀 시험해봤달까요? 어찌 보면 아직도 막강한 연나부의 세력과 함께 왕태후의 어떤 위세를 다시 한번 부각하는 행동으로 자기의 입지를 더욱 부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왕후로 47년. 동천왕이 왕이 된 이후 왕태후로 7년. 우시 왕후는 무려 55년 가까이 3대 왕에 걸쳐 왕후와 왕태후로 군림을 합니다. 55년이요? 그 모든 권력을 스스로 쟁취한 거예요. 그 어떤 왕보다 권력을 제대로 누렸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다고 해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죠. 어느새 노년에 접어든 우씨 왕후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 무덤과 관련된 거일 것 같아요. 고국천왕과 묻어줘. 오호. 저도 그 생각이에요. 아니 그 무엇보다 산사왕은 마음의 상처를 너무 줬어요. 맞아요. 삐졌어. 네. 어허, 이분들 참 착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당신들은 우씨 왕후가 안 되는 거야. 역시. 유언을 한번 보시죠. 나를 산산왕릉 옆에 장사 지내주기 바란다. 고구려에서 형사 취소혼을 한 아내는요, 죽은 뒤에는 본 남편의 옆에 묻히는 게 관습이었어요. 아, 그런데 우시 왕후가 그런 기존의 관리의 규칙을 깨고 나 산상왕 옆에 묻어 장사 지내주시오 라고 한 거예요. 와, 왜지? 알겠다. 왜요? 나는 후녀가 있어도 내가 진짜 아내다. 네. 어딜 넘보냐? 그렇죠. 우시 왕후의 행보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했고 저기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고국천왕과는 약간 정략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에 의해서 결합이 된 거고, 연우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자기의 선택이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인간적 정의로 오히려 더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 유언을 끝으로 우시 왕후는 234년 9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바람대로 산상왕 곁에 묻힙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행동 덕분에 우시 왕후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